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녀 박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것이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거의 없으면서 오히려 사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지목한 상황입니다. 이 충격적인 식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 효녀박사TV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효녀박사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원한 콜라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다이어트 콜라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 콜라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이어트 콜라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매우 달죠? 이것은 아스파탐이라는 인공감미료가 설탕의 대체품으로 다량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바로 이 아스파탐을 암 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스파탐에 대한 이러한 결정은 식품 업계에 큰 충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아스파탐은 무설탕 식품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무설탕 음료수, 제로 칼로리 및 제로 슈가 음료수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설탕 껌, 무설탕 커피, 심지어 비타민제에도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썼다고 하니 정말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미국 보스턴대 논문에서 아스파탐을 투여한 쥐는 백혈병, 림프종 발병 비율이 10에서 20%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2022년 미국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PSA에서는 쥐에게 아스파탐 수용액을 먹였더니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이 영향이 유전자 분석 결과 자손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위험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암 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암 유발 가능 물질로까지 지정되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펩시코 등 미국의 일부 대형 음료회사는 얼마 전부터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로 칼로리 제품에 이런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칼로리 제품이 오히려 단맛에 중독을 일으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2023년 6월 기준 롯데 칠성음료에 펩시제로가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닥터페퍼 제로슈가도 아스파탐을 사용했다가 최근 대체 감미료로 대체했는데요. 유통 소비 기한이 남은 제품들이 시중에 아직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구입 시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스파탐은 막걸리에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기 막걸리 제품들에도 아직까지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고르실 때는 무아스파탐 막걸리를 고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일부 청주 및 소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2010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소주의 위해성 논란이 있는 스테비오사이드와 아스파탐이 사용되고 있지만 업체들이 이를 표기하지 않아 서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이후 개선을 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 꼭 성분표를 잘 보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스파탐이 왜 특히 음료수에서 많이 쓰이는 걸까요? 식약처의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은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면 빵류, 과자 및 이의 제조용 믹스에서는 0.5% 이하이며 기타 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료에서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랄라닌 함유라고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스파탐 첨가 제품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페닐랄라닌 함유라는 표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스파탐은 대사 과정에서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식품에 꼭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성분표를 보셨을 때 아스파탐이라고 써 있다면 꼭 주의하세요. 한편으로는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더라도 첨가물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도 아스파탐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감미료로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경우 그런 입장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품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놀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좋을지 여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효녀박사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